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영진입니다. 네, 한 분 한 분 입장해 주시고 계실 텐데요. 9시부터 라이브를 이제 시작할 예정이니까요. 한 분 한 분 천천히 입장해 주시고요. 9시가 되면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시겠고요. 네, 한 분 한 분 입장해 주시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입장해 주실 때 들어오시면은요, 뭐, 참여, 뭐, 입장, 뭐, 이렇게 한 번씩 남겨주시면, 자연스럽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분 한 분씩 입장해 주실 때, 참여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시겠고요. 네, 라이브에 입장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네, 한 분 한 분 입장 더 하실 때까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실 좀 이야기 드릴 게 좀 많긴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라이브에 대한 텀이 좀 길었고, 그 사이에 가족반 전용 영상을 또 찍었기 때문에, 좀 이야기할 것들이 좀 쌓여 있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좀 다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축약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다음 주에 또 라이브 때 또 못 드린 이야기, 못다한 이야기 순차적으로 더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장 예, 확인됩니다. 반갑습니다. 오영성님, 김보영님, 돈벌자님, 야얌님, 네, 백하늘님 참여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새롭게 입장해 주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새롭게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그동안 이제 만렙박 주식을 촬영을 하면서요, SBS 비즈 만렙박 주식에 다녀오면서 시즌 5가 끝났었죠. 그리고 이제 곧 시즌 6가 시작이 되는데, 제가 잠시 이번에는 쉬었다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SBS 비즈에서 재방송이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브리핑 드리는 게 나오시긴 할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텐데, 뭐 레벨업주를 소개시켜 드릴 때 가장 많이 또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재밌게 또 표현도 해드리고, 또 실질적으로 주식도 주가도 잘 가야 되고, 좋은 기업들을 이렇게 발굴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발짝 한 발짝씩 이렇게 다가가고 있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만렙박 주식 재방송이나 뭐 본방송들 시청해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1번, 시청을 안 해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2번을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만렙박 주식 제 얼굴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시다,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으시다, 1번. 아니다, 처음 봅니다, 얼굴조차 처음 봅니다, 2번.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거의 대부분 이제 1번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쵸? 1번 분들이 많으실 거고, 2번 분이 한 분 정도 계시네요. 그쵸? 거의 대부분 다 보셨을 거라고 믿고 있고, 2번 분들이 간혹 계시네요. 그죠?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만렙박 주식과 백발백중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다가, 지금 백발백중은 먼저 이제 다른 분에게 양도해 드리고, 그 다음에 만렙박 주식도 잠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단기적인 어떤 주식도 사실 소싱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노가다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성과를 드리기 위해서 잠시 조금 쉬어갑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 종가 매수를 진행하면서 연속적인 성과도 많이 나오고 있고, 조금 더 시세 분출할 수 있는 주식을 좀 잘 발굴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성과를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1번이 대부분 있으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입장 하시면서,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관점으로 조금 집중적으로 브리핑 드리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가족반 전용으로 또 영상도 남겨드렸고, 뭐 이런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렇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새벽에 있는 과정들, 그리고 2차전지 최근에 수급이 되게 잘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게 성장 국면에서 잠시 쉬었다 가는 구간, 캐즘이라고 하죠. 이 구간이 지금 저희한테 2023 하반기부터 2024 상반기까지는 괴로울 것이냐, 뭐 이런 관점들로 사실 막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제가 에코프로 액면 분할 공시 때 사실 시청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여기였을 거예요. 그때 많이 시청해 주셨거든요. 막 조회수가 그래도 꽤 높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2.6천 회 정도. 이때 제가 액면 분할할 때 아무래도 주가 하방을 지지하기 위한 정확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해당 공시로 수급은 조금 이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올 것이다. 근데 그 조정이 어디서, 그러니까 해당 구간에서 견고하게 나오는지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반등을 조금씩 하는 과정이거든요. 일단은 대장주 흐름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극재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난리가 난 게 이제 음극재 쪽에서도 이제 전해액 쪽,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트렌드가 조금 바뀌었고, 근데 나중에 메가 트렌드는 동일하게 가긴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잠시 트렌드가 바뀌었고 어디 쪽으로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좀 포착을 하셔야지, 그래야지만 사실 성과가 좀 연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겠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개인적인 어떤 투자자분들이 매일매일 체크하고 매일매일 하기는 조금 벅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는 과정입니다. 자, 네, 대부분들 이제 참여를 해주셨으니까요. 예,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그림방, 이게 저희 무료 오픈 채팅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에게 또 그림님들이라고 해요. 왜냐면 내 계좌에 그린 라이트를 켜놔요. 해서 그린님들. 그렇죠. 근데 저희가 그린님들에게도 주요 정보나 속보 이런 것들은 제각 제가 알려드리고, 아침에 뭐가 많이 올라갈지 제가 소싱한 기사들만 딱딱 보내드리고,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어떤 트렌드로 시장이 움직이는지는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데, 제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리포트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냐? 개인적으로 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가끔씩이라도 이렇게 좋은 정보를 받아보시면서 또 성과까지 내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사실 이제 그린 플러스 가족반 분들에게 다 하나하나 알려드린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이제 상반기는 사실 너무 좋았잖아요. 2023년 상반기는 너무 좋았고, 8월부터 하반기부터 이제 뉴로메카부터 시작해서요. 50% 성공을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잠깐 이제 10월 달에 급격하게 조정이 있을 때, 그때도 제가 레벨업 주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탑 머티리얼 뽑아드리면서 30%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정도에서는 이제 수출 데이터 피드백을 드렸을 때 테크인과 JT, 근데 테크인이 벌써 120%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 시점으로부터. 그쵸? 그리고 JT도 한 15에서 20% 정도는 괜찮게 양호하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 넘어가면서 자율주행 섹터에서 XR 시장과 연합해서, 그러니까 종합해서 사고를 해야 될 과정에서는 세코닉스를 한번 보시자. 그런데 세코닉스가 패턴이 조금 어렵게 나오긴 합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한번 쐈다가 내려가다가 다시 이렇게 꺾였다가 한번 쐈다가 내렸다가 다시 한번 꺾였다가 쐈다가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최근에 한번 쐈고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누적 수익을 이렇게 좀 쌓아갔었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안 했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1월 달에 라이브 때 여러분들에게 기업 탐방 리포트, 저희는 실질적으로 기업 탐방을 다녀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도 그 컨셉이 기탐남, 기업 탐방하는 남자 해가지고 기탐남이 다녀온 오늘의 기업 소개해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아나운서님이 말씀을 해주시면은 막 이제 다녀왔던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브리핑을 막 하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기탐남 시리즈도 좀 사랑해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핌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만렙박 주식을 촬영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만렙박을 쉬어도 이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찾아뵙고 레벨업 주식을 소개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과정처럼 핌스를 제가 그래서 1월달에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안내를 드렸죠. 어떻게 안내 드렸냐면요, 이 단가가 한 타점에 모든 걸 다 들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주가가
이렇게 눌려있다 한번 쐈을 때요. 이렇게. 그때 제가 이렇게 조정 나왔을 때 두 차례,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2차, 3차 이렇게 해서 나눠서 분할로 컨택을 하시면요. 여러분들 평단 조정도 잘 되고요. 그 이후에 상승 과정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아도 2차까지는 컨택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거의 한 40% 이상 올라갔을 거예요. 그렇죠? 연속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과정들. 그렇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라이브에 동참하셔서 정말로 끝단에 저희가 드렸던 선물을 통해서 큰 성과를 내셨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 여러분들 확인해 보셨다. 핌스로 실제로 수익 내셨다 하시는 분들 다 같이 7번 한번 내주십시오. 7번 한번 남겨주십시오. 7번. 네, 핌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내셨다. 아니면 확인을 하셨다. 브리핑 드리는 걸 확인을 하셨다. 사실 제가 이 과정이 있었거든요. 이 과정이 어떤 거냐면요. 제가 이제 하도 외부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제 정보를 좀 베끼는 패턴들이 많아서 제가 이 링크를 이렇게 카톡방에 남겨드리거든요. 기업 탐방을 통한 리포트가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남겨드리고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단가가 적혀있는 그런 과정들을 기업 내용이랑 이런 거 쫙 적혀있고 또 이렇게 대응 전략까지 제일 끝단에 대응 전략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남겨드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가격 대응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혼자서 원래 대응하기 어려우신데 제가 기재를 남겨드렸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순차적으로 분할하셔가지고 나중에 성과를 내시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혼자서 대응하실 수 있게끔 제가 가이드를 드린 과정이죠. 사실 그러니까 대응 전략에서 가격, 단가, 그리고 목표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기재해 드리는 어떤 전문가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좀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그냥 브리핑만 하고 올라가면 짝짝짝 이렇게만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하면 사실 대부분 동참을 못 하시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대응 전략에 관련된 매수에 대한 분할 매수가를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남겨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접근하시기는 좀 쉬우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기도 쉬우실 거고요. 그렇죠? 여태까지 이해하기 쉬우셨다 그러면은 정말 감사하게도 피드백을 많이 남겨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면은 더욱더 많은 정보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 히든주 제가 2월 달에요. 또 한번 리포트 남겨드려야겠네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이 그날이에요.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종목 딱 한 종목씩이잖아요. 저희가 한 종목씩 뽑아드리잖아요. 와 여러 개 막 5개, 3개 이렇게 적어드려서 가는 것만 막 홍보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딱 한 종목씩만 브리핑 드리고 그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팔로우 계속 해드리고 추적해서 피드백 드리고 계속 이런 과정이죠. 근데 모든 게 다 성공을 할 수는 없겠지만 유독 제가 리포트를 남겨드리는 이 과정들의 종목들은 다 수익이 나가지고 조금 신기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번에도 좀 좋은 성과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은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면은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겠다. 그리고 밖에서 이제 외부에서 있잖아요.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는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그 상세 페이지를 확인하시면은 실시간 브리핑을 제 카톡방에서 직접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를 클릭하셔서 입장을 하시면 저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저의 실시간 대응 전략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확인하실 수 있다. 그래서 사실 급등하기 전에요. 1월 23일에 링크를 또 남겨드리는 거예요. 급등 그 다음에 이틀 후인가 3일 후인가 이렇게 급등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 이렇게 확인해 보셔라 차트 패턴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못 보신 분들 계실까봐 하나하나 계속 끊임없이 남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과를 못 보실 수는 없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제 또 어떤 종목을 하나 제가 잘 발굴해 왔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엔비디아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이제 찾아오신 분들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신 분들 계시고, 사실 이제 뭐 저희가 이제 AI 반도체 섹터의 모든 종목들을 소싱해 드리고 사실 브리핑 드리면서 정말 많은 관점으로 브리핑 드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비중 자체를요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가지고 가면서 성과들을 조금씩 더 쌓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AI 반도체를 현재 지금 탑픽으로 놓고 계속적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있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중심에서는 역시나 당연히 대장주는 엔비디아죠. 근데 엔비디아가 무슨 일이길래 전일 6%가 넘는 하락을 보였죠. 마이너스 6%가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왜냐? 실적 발표 기일 이전에 약간은 부담스럽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걱정스러운 측면이 바라보는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3분기 때도 사실 조금은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죠?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예측치를 넘어섰다. 에스티메이트를 훌쩍 뛰어넘는 결과치를 발표하면서 사실은 괜찮았던 어떤 결과치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 4분기 때는요. 한 번 더 이렇게 모멘텀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에 대한 박스권에 대한 어떤 일부 행보가 있지 않을까. 사실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때도 고밸류 논란에 좀 휩싸여 있긴 했습니다. 고밸류 논란에 휩싸여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여기서 어떻게 나중에 하락을 할까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저는 박스권에서 조금 횡보를 하다가요. 한 번 더 모멘텀을 강하게 치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락 출발을 하면서 걱정스럽게 좀 출발을 하는 모습이 있겠지만은 만약에 뭐 일부 정도 하락을 했다, 그렇게 해도 박스권 횡보 이후에요 다시 한번 모멘텀이 나오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엔비디아에 대한 AI 혁명은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요 이제 1년도 안 됐습니다. AI 혁명 자체가요 이제 출발하는 이렇게 진입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입장에서 엔비디아를 뭐 고점이다 아니다 라고 논란으로 이렇게 휩싸여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주가가 조정이 있을 때는 기회로 바라보시는 게 항상 좀 올바른 자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요 지금 입장에서 지금 사실 시가총액이 빅3에 들었던 엔비디아 지금 잠깐 5위 정도 내려갔었지만은 다시 한번 탈환을 하는지 계속해서 저희가 추적을 하면서 팔로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체크를 해드릴게요. 내일 실적 발표 때도 바로바로 체크를 해드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슈 있을 때마다 체크를 하면서 지수처럼 이런 기업들을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요 마치 지수처럼 바라봐야지. 사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거든요.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지수처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의 타점들을 바라보고 또 수익 관점으로 수익을 보고 다시 내렸을 때 또 공략하고 계속적으로 수익을 쌓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쭉쭉 여러분들에게 브리핑 드릴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또 SK 하이닉스의 이제 3월에 있을 바로 HBM3E 이게 본격적으로 양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들 그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이 뭐가 있을지를 꼭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시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월 달에 여러분들 2월 달에 시황에서 브리핑 드렸던 게 ADR이라는 개념을 하나 끌고 나왔습니다. ADR이 뭔가 20거래일 동안 상승 종목에 대한 누계를 하락 종목 누계로 나눈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승이 더 많으면 더 올라가고요. 하락이 더 많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근데 ADR이 100%인 경우에는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가 균형을 맞추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75% 이하면 바닥권, 120% 이상이면 과열권 이렇게 표현해 드렸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코스피가 치고 갔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저 PBR 정책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저 PBR 정책 때문에 엄청나게 치고 갔었는데 사실은 이게 코스피가 먼저 치고 갈 때 코스닥이 잠깐 소외가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때도 ADR 75% 구간이기 때문에 저평가 밸류로 평가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따라서 형 따라서 아우도 갑니다라고
소개를 드리면서 코스닥도 추정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최근에 이틀 전에 이게 120%가 넘어가길래 코스피가 조금 아무리 저 PBR이 인기가 많다고 해도요 밸류적으로 부담스럽고요. 이게 지금 현재 AI 반도체 쪽이란요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코스닥이 지금 형 따라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코스닥은 ADR 쪽에서 측면에서 부담이 좀 덜하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코스닥은 밸류 차원에서도 좀 부담이 덜하니까 더 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차 전지까지도 수급이 난리가 났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히든줄을 뽑아가면서 후속줄을 뽑아가면서 연속적인 성과를 좀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엔비디아가 그래서 제가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인데요. 사실 뭐 긍정적인 측면이 조금 더 있기는 하죠. 지금 현재 월가에서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0%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206억 달러에 달하고 그렇죠. 순이익은 7배 이상 급증한 105억 달러에 당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밸류 논란이 또 한 번 시작이 되고 고점이야 뭐 이렇게 걱정들이 나오잖아요. 사실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이게 주가가 조금 일부는 조정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추가 밸류에 따라서 가지만요 무조건. 그래서 지금 현재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면요 이거 AI 반도체 쪽에서 잠시 2차 전지 쪽으로 조금만 집중해 보실까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2차 전지 전일 종가를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를 편입해서 오늘 바로 성과 이렇게 트렌드적으로 수급이나 현상 트렌드들을 분석을 해서 이어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그런 관점들도 단기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겠고 그러면 시황적인 측면에서 한번 건드려 봤으니까 저희가 시황적인 측면에서 건드려 봤으니까 이번 달에 주요 이벤트가 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어요. 일단은 엔비디아 이슈가 빅 이벤트였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엔비디아가 출렁출렁거리면은 2차 전지 계속해서 수급 들어오는지 체크하자라는 거 하나 짚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빅 이벤트 바로 2월 29일인가요? 그렇죠? PCE 개인 소비자 지출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발표를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미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벤치마킹을 PCE로 보고 있어서 사실은 CPI가 이번에 조금 상회를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 헤드라인 PC가 2.6%, 근원이 2.9%, 2%대로 안착이 됐던 그런 흐름들이 있었죠. 그런데 월가의 다수에서는 이제 1월 CPI 반등이 그래서 일시적 인플레 둔화 추세는 이어갈 것이라는 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주거비 반등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낮아질 것이다. 실제 부동산 시장이 렌트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데이터가 반영이 될 것이다. 이게 조금 다수론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패드워치에서 금리 인하를 6월부터 시작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연내에 3회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특히 가족반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설명드렸던 것이 있어요. 1월부터 2월까지 지금 코스피 쪽에서 외인들의 수급 동향들. 근데 거의 지금 역대 몇이었죠? 그쵸? 역대급 수급 동향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측면입니다. 근데 이런 수급 동향이 들어왔을 때요. 평균적으로 사실 지수의 추가 상승은 당연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저 PBR 때문에 갑자기 코스피가 빨리 올라와서 깜짝 놀라긴 했지만 갑작스럽게 정책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추가 모멘텀이 더 있을 수는 있다. 그런데 지금 잠깐 ADR 쪽으로 잠깐 내리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자마자 이틀 연속 코스피는 하락이긴 했습니다. 코스닥은 조금씩 올라갔고요. 오히려 그렇죠.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수급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만나면요. 폭발적인 시너지가 나올까? 라는 퀘스천 마크가 항상 마음속에 품고 지녀야 되는 것이 바로 올해부터 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실 저는 2차 전지를요. 하반기부터는 폭발적인 수급이 유입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월부터 지금부터 일부 종목들이 폭발적인 수급이 바닥권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거는요. 연속해서 계속 갈 수는 없겠지만요. 이 흐름 자체는요. 결국에는 이겁니다. 지지선은 확실히 확인된 것 같다. 더 이상 빠지진 않은 것 같다. 결국에는 어떤 산업이 도입기가 있고요.
성장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성숙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어느 점이라는 거죠. 이 어느 쯤. 아직 성장기입니다. 성장하고 있다. 지금 캐즘 구간이다. 근데 성숙기에 진입하려면 적어도 제가 전기차 침투율은 한 50%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곧 10%가 이제 조금 넘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성장기다 라고 바라보는 측면에서 이번에 모멘텀이 확산되는 것들이 조금 임팩트가 있다. 좀 인상적이다 라는 관점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그러면 섹터가 코스피에서 저 PBR로 들어왔었죠. 그렇죠? 저 PBR로 들어왔었고, 잠시만요. 저 PBR로 들어왔었고요. 코스피에서. 그래서 코스피가 너무 치고 가니까 이거 밸류적으로 문제가 있어. 좀 무서워. 그 다음에 AI 반도체. 그쵸? 이쪽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수급이. 그러다가 2차 전지가 나도 끼워줘! 라고 하면서 지금 잠깐 끼워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수급 동향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증시 자체가. AI 쪽에서 무슨 이슈가 있었습니까? 처음에 ARM과 이제 TSMC의 최근에 그렇죠? TSMC의 폭발적인 주가 상승. 여기에 관련해서 ARM에 관련된 건 항상 제가 가온칩스 진짜 너무 많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아우르는 공식 파트너사는 어디였죠? 바로 레벨업주로 말씀드렸는데 소니가요, 소니가. 그쵸? 매수 버튼의 소니가 이러면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나십니까? 에이징랜드. 네. 이 에이징랜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사실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해서 누적 성과를 쌓고 있는 과정이죠. 그렇죠? 이런 흐름들이 이제 이슈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이슈가 있을 때 이런 밸류 체인들을 알아야지 이제 성과를 실질적으로 낼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요. 저희가 지난번 그러면 AI 쪽에서는 이런 것들만 있었냐? 아니다. 지금 가장 핵심 트렌드 뭐였습니까? 제가 3월에 드디어 SK 하이닉스 HBM 3E,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뒤처지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그래서 이 삼성전자에서 꺼내들인 키워드가 CXL이라든지 온 디바이스 AI 이런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삼성전자도 사실은 급등을 했던 관련 밸류 체인들도 급등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 쪽이 아무래도 다시 HBM 쪽으로 수급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전에도 HBM,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온 디바이스 AI, CXL. 그 다음에 제가 이때 라이브에서 어떻게 드렸냐요? 이때 다시 HBM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급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HBM은요, 어떤 걸 봐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이런 종목들을 브리핑을 드렸어요. 몇 개 안 됩니다. 뭐 한 6, 7개 되죠. 그쵸? 그런 과정에서요, 여러분들 일단은 이거였습니다. 일단 HBM 쪽에서 후공정 대규모 증설 투자가 전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드맵은 제조 효율성 향상에 있을 것이다. 여기서 키포인트를 잡고 가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HBM의 경우 현재 수율이 최대 60에서 70% 수준인데 이는 이제 황금 수율이라고 불리는 80에서 90% 선으로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제조 효율에 대한 향상을 기대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패키지 테스트에 대한 신설과 검사, 계측, 스텝의 확대가 그런 솔루션들이 제공이 돼야지 그런 것들이 따라주지 않겠습니까? 기술력들이 나중에 발전을 할 수 있겠고, HBM용 패키지 테스터는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국산화가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다만 패키지 테스터 내에 실장되는 부품인 이 테스트 소켓은 국내 소켓 업체가 와의 공급 업계랑 오랜 기간 동안 코워크를 하면서 개발을 해왔다. 그런 과정에서 리노공업 먼저 토픽을 뽑을 수 있다. 근데 리노공업이 그 다음에 바로 올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이후에 주가 동향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으면 한미반도체 다시 꺼내드려야죠. 검사 계측 솔루션에 대한 기타 장비 쪽에서 한미반도체. 그런데 자사주 소각 이슈가 또 나와버려서 설 전이었나요? 정말 상한가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그쵸? 놀랬습니다. 그리고 고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텍 플러스가 드디어 안 가고 있다가 이제 가는 거죠. 이제.
그리고 테크잉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테크잉 11월 달인가요? 말씀드리고 120% 올라가는데 이때 말씀드리고 나서 뭐 3, 40%더 갔던 것 같아요. 한 2, 30%? 네. 인테플러스가 이제 올랐는데 자 보시죠.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지금 만약에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거예요. 만약에 엔비디아가 조금 많이 출렁거렸어요. 바로 올라버리면 이런 것들 그냥 계속 갑니다. 조금만 조정 나왔다가 바로 또 올라버려요. 이렇게. 그쵸? 근데 만약에 출렁거려서 조금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해당 지지선은 이탈할 리가 거의 없고요. 이 장대양봉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중반. 이 중단을 그렸을 때 안착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지를 봐야 된다. 근데 만약에 조금 안 좋은 주식들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한 번 더 페이크를 주고 이렇게 올려요. 너무 어려워요. 사실. 근데 이런 기업들은 여기 이 해당 선에서 주가 눌림이 다시 나오고 나서 혹시 올리는지 여기가 그럼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쵸?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 가셔야 되는 거다. 인테플러스도 하나 킵해서 한번 계속해서 추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에서 주도주와 섹터 브리핑 했던 과정들을 여러분들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된다. 그때 라이브를 확인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기재를 해 놓으셔가지고요. 이런 주가 동향 흐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우리가 같이 추적을 해보자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공부해 나가시면서 진짜 성과도 같이 내신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일거양득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브리핑 드리는 과정들이니까요. 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1번 한번 눌러 보시겠습니다. 1번 한번 눌러 보시겠습니다. 잠시 제가 물을 안 가져와 가지고 좀 목이 말라 가지고 물을 먹고 하고 싶은데 네, 그냥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1번 한번 눌러 주십시오. 1번. 여기까지 이해되신다. 1번 한번 눌러 주십시오. 1번. 네. 많이들 눌러 주시고 계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브리핑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안 올라온 게 한 2개 정도 있어요. 여기서. 그런 종목들을 또 다음에 봐야 됩니다. 그쵸? 그런 것들을 잘 추적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그런 흐름들이었다. 그러면 이제 수급의 동향들은 그런 흐름들이었다. 근데 지금 2차전지 한번 말씀을 또 드려야 되고요. 지금 개별 섹터 이야기는 지금 잠깐만 드릴게요. 먼저 잠깐만 드릴게요. 지금 개별 sek터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증시 방향성을 결정짓는 거는 2차전지, 그러니까 반도체 당연히. 그 다음에 2차전지. 이 탑 티어 섹터들의 동향에 따라서 저희가 죽느냐 사느냐 이런 운명에 있지 않겠습니까? 운명의 차이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반도체와 2차전지를 강조드리면서 브리핑을 많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개별적인 트레이딩은 사실 이제 개별적으로 부각되는 섹터들도 많이 건드리긴 하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의료 대란의 문제점이 심각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주말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보다가 주말에 저희가 그러면은 주말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뉴스가요 가장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을 한번 예상은 해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예상은 해볼 수 있다. 이때 금요일날 의료 대란 이야기가 그때 부각이 좀 세게 되면서 마감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주말에도 이슈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대책 강구회를 한번 밝히겠다면서 다음 주에도 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의사 입장에서도 조금 대규모 사퇴를 좀 할 것이다. 사직을 하고 좀 의사 학생들도 좀 휴학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예상들이 됐기 때문에 주말 뉴스를 예측해서 금요일에 종가에 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트레이딩들을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초전도체는 건드리지 못했어요. 진짜 너무 많이 쏘는데 초전도체도 못 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저 PBR 쪽의 섹터는 코스피가 잠깐 올랐다가 내릴 때 그리고 코스닥이 올랐다가 다시 코스피가 부각될 때 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시면은 26일인가요? 그쵸?
저PBR 정책이 아직 있습니다. 주요 일정이.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잠깐 올랐다가 또 쉬었다가 또 한번 최근에 또 올랐던 거예요. 그런 주요 일정 이전에, 주요 이벤트 이전에 이런 관점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근데 이번에 포커스 맞췄던 거는 스페인의 MWC, 여기서 이제 이동통신사 3사도 조금 AI 쪽으로 우리 집중하고 있어요 라고 해서 또 6G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KT 수급 좀 몰리는 거 이번에 처음으로 체크 드렸고, 관련해서 CS 뭐 이런 거를 또 수익을 내는 과정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저번 라이브 때는 실리콘2 화장품에서 실적이 안 꺾입니다. 화장품 계속 좋아요. K뷰티 계속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런 과정으로 실리콘2 수급 포착됐습니다. 체크해드렸던 과정이에요. 근데 오늘 보시면 거의 상한가였나요? 네.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추적을 해보시고, 또 다음에 어떤 이슈가 강하게 나올지 이런 거였잖아요. 결국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으니까요. AI 반도체 잠깐 조정이 나올까봐 2차전지 좀 건드립니다. 그래서 2차전지 바로 수익. 그렇죠. 이런 관점으로 종가라든지 아침에 좀 반짝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계속 이어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도.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런 흐름으로 같이 공부해 가시자. 이게 좀 취지입니다. 이해가 간다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수익을 잘 봤다 하시는 분들은, 가족반분들도 7번, 네, 7번을 쫙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물 좀 마시겠습니다. 네. 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아, 빨리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에이징랜드도요. 저희가 타점을 여기서 이렇게 공략할 때마다 조합 좋긴 했어요. 그렇죠? 좋긴 했어요. 근데 네 번째 할 때는 조금 언밸런스가 있었죠. 여기. 그런데 여기 불타기까지 하면서 비중을 거의 14, 15 이렇게 채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슈팅이 나왔을 때 이렇게 파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어디서 눌리는지 보면서 또 잡아가서 또 수익을 내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누적이 한 종목으로 올해 아니면은 뭐 2, 3개월 안에 누적이 막 4, 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많게는 이런 걸로 70%, 80% 이렇게 100%까지도 이런 식으로 누적을 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한 타점에 내가 좀 공격적으로 들어갔다. 물려버리면 손절해서 나와버리면 나중에 오르면 후회하시는 거예요. 근데 계획적으로 접근한다는 사고방식이 뭐냐면요. 시나리오를 그리자. 눌렸어도 나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증시 변동성이 세니까 조금 분할에 대한 비중을 좀 잘게 좀 쪼개보자. 뭐 이런 관점들도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그러다가 시장이 메가 트렌드가 오면요. 비중이 5%, 10%, 막 한 번에 10% 사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1타점에 바로 올라갈 때가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갑자기 저PBR 들어왔다가 AI 들어왔다가 2차전이 들어왔다가 되게 어렵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수는 올라가는데 상대적인 좀 트레이드 강도는 되게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이죠. 지금 현재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리스크를 대비하고자 좀 잘게 이렇게 해서 성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불안해하는 순간 이 시장에서는 좀 질 수 있는, 왜냐면 심리가요.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맞다면 좀 굳건하게 가져가고, 만약에 내가 그리는 시나리오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탈하면은 손절도 할 수 있겠지만요. 이런 시나리오가 그래도 결국에는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된다면은 손실률이 더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식을 하셨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해만 본다. 95% 이상이 99%가 손해를 본다. 1%는 뭐냐? 사놓고 까먹는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5, 60대의 여성분들이 엉덩이가 무거워서 가장 성공률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뭐 안심시켜 드릴 수 있게끔 계속해서 이렇게 잡아드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잡아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오늘 또 반등이 조금 이상한데요? 라고 체크해 드렸는데 사실 바로 장 끝나자마자 이렇게 이슈가 나와버렸습니다. 삼성도 사활을 걸었다. 에이징랜드 AI 두뇌 뉴로모픽 칩을 개발 완료한다. 즉시 협업이 가능하다.
아직 협업했다는 건 아닙니다. TSMC 쪽에서 지금 공식 파트너사로 있는 입장에서 삼성, 그리고 좀 있으면 또 SK 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호재들이 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고, 뉴로모픽이라는 것이 사실 AGI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딱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냥 터미네이터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람처럼 생각하고 로봇인데 막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 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멀지 않았다. 지금 그리고 결국엔 소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픈 AI에서. 이제는 텍스트를 영상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진짜 빠르죠. 원래 이미지로 바꿨었는데, 그렇죠? 정말 이런 시대가 지금 되게 개혁이, AI에 대한 개혁이, 그리고 이제 혁명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런 식으로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설명은요, 제가 오늘 조금 간단하게 드릴게요. 저희가 다음 브리핑 시간에는 좀 더 집중적으로 더 자세하게 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좀 간단하게만 짚고 맥만 짚고 넘어가자, 이거예요. 제가 이거 2차 전지 그 전액만 올라갔을 때 남겨드렸던 그 내용이었거든요. 이 해당 내용은요, 제가 이제 그린님들한테도요, 제가 영상 끝나고 다 전송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직 마지막 종목, 히든 종목은 공개가 되진 않았습니다. 네, 잘 집중해 주시고요. 자, 일단은 전액만 왜 엔캠이 왜 이렇게 올라갔어? 왜 엔캠이 왜 이렇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광무는 왜 따라갔냐? 그렇죠? 이런 부분들로 지금 시장에서 트렌드를 가장 좀 강하게 봤던 그 수급이 2차전지 쪽에서도 엔캠과 광무, 이게 바로 전액 쪽이죠. 근데 이제 전액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 우리가 2차전지를 그려봤을 때요, 뭐 예를 들어 4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차다, 전기차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50% 2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캐파에서 또 50%를 차지하는 게 양극재다. 그럼 나머지는 분리막이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전액,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로 해서 양극재가 항상 먼저 메가 트렌드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양극재가 원래. 그리고 리튬은요, 리튬 가격 동향에 따라서요, 어떻게 됩니까? 리튬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갈까봐 미리 제가 뭐 사실 이제 2차전지 관련된 기업 탐방 다녔을 때도 미리 좀 사놓는 경우가 있어요. 사놓는 경우도 있고, 재고도 쌓여 있고요. 그 단가로 맞춰서. 그러면 판가 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실적이 그러니까 안 좋아지고, 리튬 가격이 하락하니까요. 그렇죠? 가격이 하락하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조금 올라오니까요, 리튬 관련주도 천정부지로 지금 치솟고 있었어요. 바닥에서 빵 이렇게 수급이. 그렇죠? 그런데 탄산 리튬 쪽에서는 잠깐 올랐다가 살짝 20일에 살짝 내렸으니까 조심하시자. 그런데 봤더니 얘네들이 그래도 왜 이렇게 셌나 봤더니 리튬 선물 쪽에서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지금 체크해 볼 수 있는데, 리튬이랑 양극재가 왜 먼저 들어오냐, 이 얘기 하고 있었죠. 리튬 이온 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중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리튬 가격 동향에 따라서 체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양극재에 대한 시장 캐파적인 측면에서 체크를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근데 이번에 드디어 전액이 먼저 부각이 됐다. 왜냐? 양극재 쪽에서는 밸류적으로 항상 지금 가장 계속 문제가 된다 이러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동학개미가 한번 수급적으로 한번 이긴 날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에코프로를 그 공매도 세력을 막 이겨버리고 150만 원까지 갔을 때, 이때 한번 이겼어요, 저희가. 와, 짝짝짝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때 나오지 못하고 고점에서 아파트에서 뭐 15층에서 물리셨다, 뭐 14층에 계신다, 뭐 10층에 계신다, 뭐 이러면서 막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사실 그 다음에 트렌드는 이렇게 꺾이는 추세에서는 좀 웬만하면 건드리지는 마시고요. 정말 밸류적으로 다시 싸졌을 때부터 좀 쳐다보시는 습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주식에서는. 그리고 트렌드 수급을 읽고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관점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이런 관점들을 같이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밸류적인 측면에서 사실 전액은 그동안 너무 덜 갔다, 이런 측면도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대기업이 그러니까 진입을 못하고 있었어요. 진입 장벽이 너무 기술적으로 좀 까다롭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안 하는 거죠. 캐파적인 측면도 약간 그랬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실 전고체로 가는 길목에서는요,
전의 액이 나중에 점점점은 이제 소멸되겠죠. 그렇죠? 고체니까요. 근데 전고체 기술력이 아직은 뭐 엄청 빠르게 다가오지는 않기 때문에 뭐 원래는 2030년 이야기가 있다가 2028년, 7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는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슈가 그래도 미래의 먹거리 쪽은 이쪽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은 전고체도 먼저 튀어 올라오는 편이에요. 자, 기억하세요. 그러면 리튬, 양극재, 그 다음에 전고체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중국 쪽 의존도가 높았던 그동안 이제 전구체 관련 전구체, 에코앤드림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연속적으로 올라오다가 그 다음 수급은요, CNT 도전제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이렇게 오는 거예요. 사실 2차전지도 히든을 하나 뽑긴 했었어요. 원래 제가 좋아하는 거 아시죠? CNT 도전제 쪽에서 나노 신소재와 제이오. 근데 오늘 너무 강하게 올라버려서 이 계획을 이제 사실은 이제 거의 일주일 전부터 좀 세우고 확정적인 어떤 종목들은 제가 2차전지 지금 좀 건드리기 다시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노 신소재 이 다음 순서인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바로 너무 강하게 올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로 하여튼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면 다음에 이렇게 될 것이네 라고 좀 저희가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려볼 수 있는 거다. 시나리오를. 그쵸?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브리핑을 쭉 드리면서 그 LG화학 쪽의 캐파가 당연히 셀 수밖에 없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이쪽이 공격적으로 아무래도 예전부터 투자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밸류체인 기업들이 수급이 가장 센 편이긴 합니다. 그렇죠? 센 편이긴 해요. 그래서 엔캠이 갔던 거예요. 그리고 광무는 이제 같이 가는 거고요. 그렇죠? 같이 갔던 측면이고요. 광무는 제가 원래는 잡으려고 했어요. 가족반에서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 그린방에서 어떤 분이 물어보셨더라고요. 광무 어떻게 보십니까? 저 엔캠 쪽 수급을 일부 이렇게 흡수할 것 같아요. 라고 브리핑을 드렸는데 너무 양쪽에서 노출이 되면은 사실 심리적으로 못 잡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약간 그런 측면이 이번에 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래도 그 부분들을 그 브리핑 드렸던 관점들을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후차적으로 또 그 엔캠 쪽에서 이제 밸류 체인을 체크를 할 때 같이 광무가 있는 사실도 같이 이제 이미지로 확인을 시켜드렸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LG 쪽에 관련된 밸류 체인도 같이 보시자. 그러면은요 장비 쪽으로 왔을 때요. 그래서 전극, 조립, 화성, 그 다음에 검사 이렇게 수급 동향이 이루어지는 거 있잖아요. 또 장비 쪽에서 또 전극 공정이 가장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요 윤성 FNC가 또 같이 많이 올랐던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LG 쪽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순서들로 좀 구성되어 있다. 수급의 방향성들은 이렇게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전액은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LG 쪽에서 이제 그런 엔캠과 이제 광무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 전에 이제 뭐 유럽 쪽에서 이제 파나스 이텍 이쪽이 원래는 삼성 SDI 쪽에서 이제 전액을 공급을 하고 있다가 사업이 어려지면서 사모펀드가 인수하고 다시 동아기업이 인수를 하면서 이 동아 일렉트로나이트죠. 그러니까 이게 자회사로 있어요. 그렇죠? 자회사로 있고 구 파나스 이텍. 그렇죠? 이게 이제 원래는 그렇게 입장을 취하고 있다가 이렇게 동아기업이 인수해버리고 삼성 SDI 쪽에서는 이제 전액 납품업체는 솔브레인 그룹을 바꿔버렸죠. 솔브레인 그룹. 그래서 솔브레인 홀딩스가 어떻게 됐죠? 최근에? 네, 상한가 파동이 한번 나왔던 겁니다. 네. 삼성 SDI 쪽에서도 만만치 않죠? 네, 만만치 않죠? 수급이? 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아 쪽은 그러면 캐파적으로 덕산 이제 하이메탈도 있었지만요. 덕산 테코피아도 있었지만요. 그렇죠? 덕산 테코피아도 전액 사업을 하고 있지만 동아 쪽도 있어서 제가 전일 종가에서 후보입니다 하고 설명드리면서 동아 기업을 체크해 드렸는데 이것도 사실 전일 종가에 잡았으면 오늘 8% 반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엔캠이 이제 수급이 쭉 내려가면요. 이거 잠깐 컨택하지 않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내렸잖아요. 그럼 잠깐 컨택 안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시장의 주도가 되는 탑픽의 동향을 보면서 후차적인 종목도 건드렸다가 빠지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동아기업도 이제 텔레그램에 남겨드렸어요. 그렇죠? 그거 보신 분들은 아마 같이 더블 체크해서 수익 보셨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런 관점들로 이어나가고 있다. 그러면은요, 지금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2차전지는 방금 설명드렸던 관점들 플러스 지금 그 김동명 LG엔솔 사장이 4680 배터리 곧 양상해서요. 이르면 6월부터 가능합니다. 드디어 이제 트렌드적인 4680 기술 혁신이 조금 본격적인 양산이 이제 본격화된다. 그리고 LFP는 지금 현재 트렌드다. LFP는 어쩔 수 없다. 일단은 금리가 조금 내려갈 때까지는 저가 정책이 아무래도 더 먹힐 수밖에 없어요. 전기차는. 그래서 3원계 쪽에서 인기가 아예 없어지진 않을 건데 지금 현재 LFP가 그래도 인기긴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쪽 따라잡으려면 빠르게 이제 치고 따라잡아야 되겠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로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죠. 근데 거기서는 제가 앞선에서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탑 머티리얼이 바로 그겁니다. 대표 사칭 어떤 거 말씀하신 거죠? 네네. 일단은 탑 머티리얼이 이제 레벨업주로 그래서 그때 너무 수급이 어려웠는데 2차전지 수급이 어려웠는데 그나마 한 번씩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회사는 코인테크 실적 괜찮았어요. 지금 저가에서 지금 조금 횡보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캠트로스 이런 것들이 LFP 쪽, 그쵸? 그리고 오늘 종가가 LFP 플러스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그쵸? 이렇게 해서 또 종가 이어가고요. 이런 수급들이 이어질 수 있게끔 계속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셨다시피 실리콘 음극재, 대주전자 재료, CNT 도전자, 나노신소재, JEO 이런 거 많이 올라갔는데 JEO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아서 조금 내렸을 때 같이 보시고, 그렇죠? 장비 쪽에서 윤성 FSC 말씀드렸고 전극 쪽에서 또 PNT도 있더라. 그리고 DNT 이런 것도 사실 탑픽입니다. 그 해당 섹터의 탑픽이에요. 장비 섹터에서. 그런데 이제 TSI 이런 것들이 바통을 좀 수급을 장비 쪽에서는 이어받을 것인지 같이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지금 저희가 4680 이쪽을 이야기할 때 테슬라 당연히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TCC 스틸 계속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서 TCC 스틸도 또 올라갔죠. 그렇죠? 강하게 올라갔죠. 근데 일단은 4680을 여태까지 많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조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LG엔솔, 삼성 SDI 이 두 기업이 지금 현재 양산을 사실 앞두고 있다라고 바라보셔도 되고, 파나소닉이 일본 시장에서는 먼저 이제 조금 더 캐파가 크다. 그리고 LG 쪽이랑 삼성 SDI도 만만치 않게 준비를 하고 있다. 사실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그러니까 4680이 왜 좋냐면 양극재와 음극재가 들어있는 젤리로를 원형으로 빠르게 만들 수 있고, 각형 파우치 대비해서 비용이 싸기 때문에요. 4680 배터리 생산이 이제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어차피 테슬라 혁신을 주도해 나갈 그 대세라는 거는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저희가 또 많이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4680 배터리는요. 캔, 젤리롤, 캡 아사히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고, 캡 아사히는 안정장치와 이제 외부 전류에 대한 연결을 위한 장치입니다. 이 4680에 대한 캔은 2170 대비해서 그러면은 강도가 높아야 되겠죠. 이것 때문에 니켈 도금 강판을 사용해서 스탬핑을 해가지고요 생산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TCC 스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TCC 스틸이 많이 오를 때는요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동국산업, 그렇죠? 근데 요것도 오늘 브리핑 드리기 전에 그냥 최근에 그냥 많이 올라버렸어요. 라이브 제가 오늘 딱 한다라고 아예 대놓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미 다 최근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은 흐름들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캔 스탬핑은 기존 2170 대비해서 사이즈가 커지잖아요. 강도가 그리고 또 다르기 때문에 대량 생산하기가 쉽지 않다. 수율이 아직 안 잡혔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삼성 SDI 입장에서도 이런 고민들이 많았는데
조금 이렇게 보시죠. 상신 EDP, 신흥 SEC. 신흥 SEC는 좀 지금 자리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죠? 상신 EDP는 역시나 조금 더 먼저 올라가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로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LG엔솔은 동원 시스템즈 등이 기업들이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캔 스탬핑 과정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수율 개선 측면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조금 대량 생산 체제에서 실적들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향후 4680 배터리 생산은 솔직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제가 봐도. 그리고 원형 부품을 전용으로 생산하는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주가 밸류에이션을 앞으로 더 키워갈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바로요. 4680 많이 말씀드렸던 검사 쪽으로 올 것 같아요. 그렇죠? 검사 쪽으로. 장비 라이프 셋업 할 때도요. 이 검사 쪽도 마지막 끝단이 깔리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로 모두 다 좀 확인을 해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하셨다 하시는 분들 자 1번 눌러주십시오. 1번. 지금 이제 마지막 히든주가 남았습니다. 5분 안에 끝날 것 같아요. 그렇죠? 1번. 네. 1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밤 너무 늦게까지 촬영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1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였어요. 그러니까 AI 반도체, 그러니까 2차 전지 이런 흐름들을 체크해서 저희가 체크하는 과정이 있었고 지금 AI 반도체 쪽에서 그러면 우리가 다시 HBM으로 수급이 들어왔는데 사실 우리가 앞으로 바라봐야 될 게 어드밴스 패키징 쪽에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선단 공정에서 사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할 때 반도체를 계속 건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조금 불리한 측면도 있고 유리한 측면도 있긴 합니다. 왜냐면 중국 쪽에 우리가 생산 물량이 거의 40%, 그렇죠? 43% SK하이닉스는 D램 쪽도 그렇고요, 낸드 쪽도. 그러니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피해를 보긴 합니다. 일부는. 그런데 장점은 뭐냐면 중국의 어떤 그 선진국, 그러니까 반도체를 좀 개발하려고 하는 이런 속도 자체를 좀 둔화시킬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격차를 조금 더 벌릴 수는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뭐 중국 쪽에서는 저가형 반도체는 무더기로 나올 수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은 그 선진화되는 어떤 과정은요 조금 격차가 그래도 유지가 될 것 같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일본 쪽도 좀 치고 오잖아요. 왜냐면 TSMC 쪽도 일본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2나노 쪽으로 먼저 껑충 뛰려고 하는 게 우리 이제 3나노 쪽에서 조금 따라잡았던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선단 공정에서 조금 어느 정도 따라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 계속 강조드렸는데 여기서 조금 따라잡는 모습들이 보여주면은 미국에서도 우리한테 좀 러브콜드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낼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지금 SK 하이닉스는 계속 좋습니다. 러브콜이 계속 이쪽으로 먼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삼성전자도 이제 파운드리 쪽이 이런 식으로 좀 살아나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그래도 HBM, 그 다음에 어드밴스 패키징 쪽에서 이쪽에서 아직 덜 올라간 종목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저번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처럼 그 운영자 프로필 있잖아요. 1대1 운영자 프로필 이렇게 딱 남겨드리면요. 여기서 이제 리포트라고만 이렇게 거기다가 남겨주시면 링크를 통해서 제가 링크를 통해서 www.level업. 이렇게 여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은 이 마지막 두 개 여기에 지금 종목이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네, 요 두 종목.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모를 하락이 있어서 분할 관점까지 다 적었습니다. 잠깐 빠진다고 뭘 하시면 저 대꾸 안 해드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분할로 해서 잘 접근하고 천천히 이렇게 접근하시는 방법들 다 소개를 시켜드렸으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리포트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가족반에서는 제가 텔레그램으로 남겨드릴 거예요. 그렇죠? 저번처럼 똑같이 남겨드릴 겁니다. 최근에 사실 가족반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그거 잡을 거다 계속 그랬는데 그거죠. 그러니까 가족반에서만 브리핑 드렸던 이번에 세미콘 코리아 종목처럼 갑작스럽게 급등을 해버려가지고 수익 보신 분도 꽤 계셨더라고요. 그렇죠? 그 세미콘 코리아 다녀와서 리뷰는 이번에 이쪽으로 드렸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다 같이 한번 그린 가족반 분들에게 다 같이 드리는 거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종목 잘 잡으셔서 잘 대응하셔가지고 모두 좋은 성과 이렇게 거두셨으면 좋겠고요. 1대1 운영 프로필 이렇게 남겨드릴 겁니다. 영상 끝나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리포트라고 말씀하시면은요. 지금 저녁 늦어서 이제 관리자분이 안 계시니까요. 내일 아침에요. 장 시작 전에 링크로 이렇게 전송을 드릴 겁니다. 그럼 이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거 그대로 다 남겨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거 2페이지 이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종목 뭔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이제 성원과 성과 항상 내드리려고 하겠고 성원이 너무 뜨거우셔가지고 네, 저도 좀 많이 좀 네,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수익 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까지 이제 남겨드리는 정보들은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